그럼 네 번째,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어떻게 단순한가? 아까 강의 제목이 세상의 복잡성과 단순함이라고 했는데, 보면은 임계 상태의 보편성.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지진의 세기는 진도로 나타내는데, 아까 뭐 진도가 1, 2, 3, 4, 5, 6, 7 할 때 1씩 증가할 때마다 10배라고 했어요. 따라서 진도 4의 지진은 진도 1의 1000배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언제 어떤 지진이 나타날지는 도무지 예측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물리학자들은 그래요. 지진학자들이 지진을 예측한다는 건 그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아까 모래더미가 무너질 때 제멋대로 무너지는 것처럼 지진은 나고 싶을 때 나는 건데, 근데 거기에도 보편성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지진의 진도가 1씩 증가하면 발생 횟수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다시 말해서 진도 5 지진이 발생해서는 진도 4 지진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반비례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로그로 취해서 그리면 이렇게 돼요. 딱 직선이 되거든요. 큰 지진도 작은 지진과 동일한 법칙을 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보편적이네요. 근데 이것만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요. 이걸 자기 닮은 구조라고 해가지고 이 그래프 여기를 확대하면은 전체 모양과 같으시죠? 그 조그만 데 그 진도가 큰 데서 일어나는 거나 작은 데서 일어나는 거나 전체가 같은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은 단순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걸 아까 나타내면은, 아까 그래프가 이렇게 됐죠, 그죠? 요 그래프란 말 여러분 저기 수학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면 그런 식의 수학 그래프는 뭐였죠? a, y 이꼬르 a 마이너스 bx일 때 이런 그래프죠? 바로 여기에 지진의 법칙 수식을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횟수와 진도를 그래프를 나타내면 그 횟수는 10의 a 마이너스 bm승이다. 그럼 이걸 로그로 취하면 로그 n은 이거 없어지고 a 마이너스 bm이니까 바로 이런 그래프가 되죠. 근데 지진만 그런 게 아니고 주식의 변화, 상품 가격의 변동도 바로 몇 함수의 법칙을 요거와 똑같은 법칙을 따르게 돼요. A와 B의 값만 달라질 뿐이지 역시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로그로 치면.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가 생물 종의 변화를 멸종하는 걸 봤는데, 시카고 대학의 그 데이비드 라프 교수가 생물의 멸종도 멸종률과 발생 횟수를 조사하면 지진의 몇 함수 법칙을 똑같은 방식을 따른다는 걸 봤어요. 제못 따라 일어나는 것 같은 사건들에도 아까 하나씩만 본다면 엄청 복잡했는데 단순한 법칙이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생긴 법칙, A-bx의 그래프로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프의 법칙이 있는데, 이건 또 언어학자예요. 지프는 하버드대학교의 조지 지프 교수는 언어학자로서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중요한 밥추했어요. 이 사람이 유리스즈라든가 미국 신문에서 특정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세봤어요. 그래서 아무 단어, 이 책 하나 그냥 팍 뽑아놓고 이 책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두 번째 나오는 단어 뭐냐 해봤더니 놀라운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빈도를 1이라 치면은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는 딱 2분의 1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1000번 나왔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500번 나온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나오는 단어는 300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로그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그로 치워버리면 여기 로그 y는 마이너스 로그 x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지프 교수는 단어들이 나오는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해서 순위를 매기면 그 빈도가 해당 단어 순위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단어보다 2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보다 3배. 근데 그건 뿐만 아니다. 놀랍게도 도시의 크기도 그래요.
우리나라만 놓고 볼까요? 서울시가 대가 100만이죠. 두 번째로 큰, 아니, 1000만. 두 번째로 큰 도시 부산은 400 몇십만이니까 대가 500만이죠. 세 번째로 큰 인천, 대개 300만, 280몇만, 300만까지죠. 네 번째로 큰 도시는 비슷해져요. 재밌죠? 그 도시나 기업도 조사해 보니까 생물 종도 그렇고 도시나 기업 다 똑같아요. 전혀 달라 보이는 것인데도 이런 몇 함수의 법칙을 따른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또 다른 예. 이번엔 물리학자들이 아까 모래를 떨어뜨려 가지고 뭘 연구했다는 게 물리 연구로서 참 시시해 보였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물리학자들이 감자를 냉동실에 넣었다가 딴 데 얼려갖고 벽에다가 던져봤어요. 이렇게 팍. 뭘 했냐면은, 재밌는 게, 냉동 감자를 벽에 던지게 되면은 깨질 거 아니에요. 바스라지죠. 근데 감자 조각의 무게를 2배로 하면 감자 조각 숫자는 6분의 1 줄어들어요. 그래서 감자 하나의 무게가 얼마쯤 되겠나? 100g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팍 던지면은 1g짜리도 있고 0.1g짜리도 있어요. 근데 0.1g짜리가 만일 60개가 나왔다면은 그 부스러기 잡아서 대가 0.1g짜리 60개 나왔다면 0.2g짜리는 10개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 번 해본 거예요. 감자를 던져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들고 가다가 그릇을 깨뜨리잖아요. 그때 깨진 그릇의 조각을 보더라도 이 냉동 감자하고 비슷할 거예요. 이게 6분의 1이 될지 5분의 1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법칙을 따를 거예요. 그런 법칙을 따라요. 그리고 무게가 다시 말해서 또 2배가 되면은 그때 36분의 1이 되겠죠. 그런 법칙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면화의 시장 가격, 아까 변동도 주식 가격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진이나 냉동 감자 조각 분포에서 역시 맥함수 붙다. 맥함수라는 말은 되게 이런 거거든. 반비례하는 거. A는 SA분의 A. 그러니까 요걸 다시 로그 치면 로그 A는 요거 뭐 중요하지 않고 마이너스 로그 A 로그 S 되니까 역시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성입니다. 그래서 임계현상과 맥함수의 법칙은 개의 섭동을 가할 때 그 영향은 임계점에 가까워서 점점 더 이 거듭제곱 법칙에 가까워져요. 하이니티 법칙이라는 게 재밌는데 이 사람은 자동차 보험 뭐라 그러죠? 보험 사정원? 그 보험 사건이 났으면은 그 보험이 지불할 상황인가 아닌가를 가서 보고 이 사람의 사고가 이 정도니까 보험료를 얼마를 지불해야겠다는 결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이니티가 해보니까 큰 자동차 사고가 났으면은 한 번 났으면은 그와 사건이 그만큼 크진 않지만 그와 유사한 사건이 한 30번 나, 29번 나요. 그다음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지만 거의 사건이 일어날 뻔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팍 밟았기 때문에 간신히 멈춰서 그렇지 이런 사건 날 뻔했거든요. 그것은 대개 300번이 돼요.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날 잠재성. 여기까지 치면 대개 1대 29대 3대 3000이니까 대개 1대 30대 3대 3000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식의 구조로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서 살인사건이 났다 한다면 살인사건은 나지 않지만 살인사건에 가까운 사건은 30번. 그 다음에 날 뻔한 것은 300번이고 사실은 나지는 않았지만은 그 위험성은 3000배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찾아낸 거예요. 이것도 바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일이든 전조가 있으니까 잘 예리한 사람은 그게 이제
벼감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벼감록을 보면은 거기에 원어국근 선사가 이런 말합니다. 이 선승들은 담 넘어 뿌리 보면 그게 손줄 안 돼요. 손줄 알고 먼 산에 연기가 나면 불이 나는 줄 알듯이 뭐 약간의 변화만 보이면은 그게 뭘 뜻하는지를 알아차리는 데는 그냥 귀신같이 알아낸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맑고 깊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이 잠재성을 딱 보자마자 아, 이런 사건이 날 수 있다는 걸 알아내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그 차드 맹타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마티리 같은 사람이 약간의 감정적 변화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뭘 뜻하는지 알아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하이네티 법칙을 역으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겠는데, 수행과 의식 발전 단계를 보면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인간의 마음은 지금 변덕이 심하다는 거는 임계점 가까이 있다는 뜻이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임계점을 지나서 도노의 경지에 이른다고 했는데, 하이니티 법칙을 보니까 역시 그 수행에도 어떤 의식의 발전 단계가 있어서 여럿이 있습니다. 이런 단계. 남보다 뛰어난 인품을 가지려면 적어도 10배는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잠재성은 가지고 있지만 10배의 노력을 해야 요 300에 들 테죠. 그 다음에 남보다 지도할 만한 인품을 가지려면 대개 30배 정도의 노력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선도 열심히 하고 마음 씀씀이도 곱게 가져야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점수의 기본 요건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냐면은 제가 정리한 건데, 임계점으로 끌고 가는 과정이 바로 점수예요. 그리고 점수 없는 도노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성철 스님하고 다른 선성도 사이에 그 보조국사 진우 사이에 뭐 그다음에 태고 보우 이런 분들의 도노 점수냐 도노 점수냐는 것은 깨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건 그게 아니고 깨치기 전에는 점수와 도노로서 우리가 설명할 텐데, 점수 없이는 도노는 불가능하고, 그러면 수행 없는 깨달음은 없어요. 그 하이니티 법칙대로 하려면은 남보다 10배, 30배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도노와 점수는 둘이 아닙니다. 도노는 수승한 것이고 점수는 도노보다 못한 것이 아니로서 바로 점수는 임계점까지 오는 과정으로서 이게 한 집터라고 그런다면 이 임계점을 지나야, 점수를 통해 지나야 그 다음부터 도노라는 도노가 깨달음이니까 집을 마련할 수 있죠. 그래서 목표 달성과 목표 달성의 과정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경전에서 부처님 보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우리 보통 처음 좋고 나중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중도 좋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는 바로 부처님이 삶의 과정 한순간이 다 소중하다고 일깨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아마 그 세상사의 이 강의 제목에서 세상과 인간과 세상사의 복잡성과 단순성이라고 하는데, 단순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배, 30배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점수가 있어야 그 다음에 도노에 이른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그 마음에 그렇게 변덕이 심하다는 말은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변덕이 나쁜 거지만 좋게 생각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쪽으로 확 바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현재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복잡한 것은 아까 봤지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세상은 복잡해요. 뭐 지진이나 면화 가격이나 제멋대로 변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 일정한 규칙은 임계점에 가까울수록 그 규칙을 잘 따르게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미 그 임계점 가까이의 상태에 이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남보다 더 나은 노력을 하게 되면 아마 도노에 이룰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그게 제가 이 강의할 때마다 몇 번씩 외치는 걸로서,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법국의 가르침은 그 뇌과학자들인 그 맨디우스하고 리키 헨슨, 이 사람들이 붓다 브레인에 쓴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요것을 우리가 잘 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점점 더 이렇게 임계점 가까이로 끌고 가는 수행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우리 불교인들이 공부할 이유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간단한 법칙, 단순한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들으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